이번 시즌의 19번째 라운드인 미국 그랑프리가 텍사스에 위치한 서킷 오브 디 아메리카스에서 열렸습니다. 이미 레드불과 맥스 베르스타펜이 시즌 우승을 확정지으면서 다소 흥미가 떨어질 수도 있었지만 이번 주말은 스프린트 레이스를 동반했기에 팀들은 단 한 번의 프리프랙티스 세션밖에 가질 수 없었고 새롭게 부분적으로 바뀐 텍사스의 노면과 트랙 리밋 때문에 팀들은 적응할 시간이 충분치 않았습니다. 베르스타펜이 퀄리파잉 Q3에서 트랙 리밋을 어기면서 폴 포지션이 충분히 가능했던 랩타임이 삭제되었고 6번 그리드로 밀려나면서 페라리, 메르세데스, 맥라렌의 페이스가 나쁘지 않았기에 싱가포르처럼 레드불의 우승을 저지할 수 있을 거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결국 레드불과 베르스타펜은 다시 한번 레이스 페이스에서 다른 팀들을 압도하면서 텍사스에서 3년 연속 우승과 동시에 베르스타펜의 커리어 50번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메르세데스의 루이스 해밀턴이 2등, 그리고 맥라렌의 랜도 노리스가 3등으로 이번 시즌 6번째 포디움에 올랐지만 레이스가 끝나고 실시된 FIA의 조사에서 해밀턴의 차의 플랭크가 규정보다 더 많이 마모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해밀턴은 실격 처리되었고 노리스가 2등, 그리고 페라리의 카를로스 사인즈가 3등으로 포디움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전체적인 레이스 리뷰가 아닌 흥미로웠던 뒷이야기들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영상을 만들던 도중 기사가 갑자기 올라왔기에 레이스가 끝나고 실시된 FIA의 조사와 해밀턴과 페라리의 샤를 르클레어의 실격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다루겠습니다. 레이스가 끝나고 FIA는 무작위로 해밀턴, 샤를, 베르스타펜, 그리고 노리스의 차에 장착된 플랭크의 두께를 조사했습니다. FIA는 조사를 받은 팀들은 FIA의 조사에서 기록된 플랭크의 두께가 정확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스키드 패드의 마모는 텍사스의 울퉁불퉁한 노면과 스프린트 레이스 때문에 평소보다 더 심했다고 어필했다. 스프린트 레이스 때문에 미리 차의 셋업을 확인하고 마모되는 속도를 파악하는 데 애를 먹었다고 주장했다. 스튜어드들은 팀의 입장을 이해했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팀들은 규정을 지켜야 하기에 테크니컬 레귤레이션 3.5.9 조항 2에 따른 해밀턴과 샤르를 실격시키기로 결정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규정 3.5.9 조항 2에 따르면 플랭크의 두께는 10mm 이상이어야 하고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0.2mm입니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9mm까지도 인정받을 수 있긴 하지만 플랭크의 두께를 재는 구멍의 주변의 마모 상태를 고려했을 때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해밀턴과 샤를이 실격되면서 노리스가 2등, 사인즈가 3등, 페레즈가 4등으로 올라왔고 윌리엄스의 로건 사전트도 10등으로 순위가 상승하면서 자신의 커리어 첫 포인트를 홈 그랑프리에서 획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카타르 그랑프리에서 많은 드라이버들을 괴롭힌 트랙 리밋 문제가 텍사스까지 이어졌습니다. 카타르에서 무려 51개의 랩타임이 메인 레이스에서 삭제되었고 텍사스의 FP1 세션에서도 무려 76개의 랩타임이 삭제되면서 드라이버들은 트랙 리밋을 지키는 데 애를 먹었습니다. 특히 9번과 12번 그리고 19번 코너의 트랙 리밋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었고 베르스타펜은 퀄리파잉 Q3에서 19번 코너의 트랙 리밋을 지키지 못해 랩타임이 삭제되면서 폴 포지션을 놓쳤습니다. 결국 FIA는 퀄리파잉이 끝나고 팀과 드라이버들과의 미팅을 통해 트랙 리밋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9번과 12번 코너 그리고 19번 코너의 흰색 라인을 조금 더 두껍게 칠하면서 드라이버들에게 트랙 리밋을 조금 더 쉽게 지킬 수 있게 바꾸기로 했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한편 트랙 리밋에 대해 베르스타펜은 19번 코너에서 애매한 라인을 탔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다. 1번 코너에서 실수하면서 랩타임에 손해를 봤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무리할 수밖에 없었다. 언더스티어가 난 것도 아니었고 단순히 코너의 진입각을 조금 더 넓게 해서 이득을 챙기려고 했다라는 말을 하면서 트랙 리밋 자체의 문제는 아니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스프린트 레이스로 인해 차의 셋업을 실험해볼 시간이 적은 주말이었지만 꽤 많은 팀들이 업그레이드를 준비했고 미국 그랑프리에서 도입했습니다. 메르세데스는 새로운 플로어 디자인을 준비했고 퀄리파잉과 스프린트 슛아웃 그리고 스프린트 레이스에서 좋은 페이스를 기록하면서 업그레이드가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중반부터 업그레이드로 인한 이득을 전혀 챙기지 못하고 있던 에스턴 마틴은 다시 한번 새로운 플로어, 엔진 커버, 그리고 빔 윙을 도입했지만 전혀 페이스를 찾지 못했습니다. 에스턴 마틴은 전방 브레이크의 문제도 심했고 이로 인해 퀄리파잉에서부터 애를 먹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결국 에스턴 마틴은 메인 레이스 시작 전 알론소의 차에 도입된 업그레이드를 모두 제거하면서 카타르에서의 스펙으로 차를 바꿨고 랜스 스트롤의 차는 새로운 업그레이드 패키지를 유지했지만 셋업을 바꾸면서 피트레인 스타트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알파 타우리는 이번 미국 그랑프리에서 새로운 플로어와 엔진 커버 그리고 샤시를 도입하면서 이번 시즌의 마지막 대규모 업그레이드를 완성시켰고 하스는 자신들의 홈 그랑프리를 앞두고 텍사스에 위치한 정비소를 빌려 새로운 업그레이드를 장착하며 이번 시즌 첫 대규모 업그레이드를 공개했습니다. 하스는 새로운 사이드 포드, 엔진 커버 그리고 플로어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스프린트 레이스가 끝나고 케빈 마그누센은 생각보다 업그레이드가 도움이 되지는 않았다. 뭐가 문제인지 빨리 알아내야 한다. 아직도 시즌 내내 우리를 괴롭힌 타이어 마모는 심각했고 초반에는 페이스가 나쁘지 않았지만 불과 몇 바퀴 뒤에 타이어 마모가 시작되면서 페이스가 떨어졌고 뒤에서 따라오는 차들에게 추월당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결국 하스도 셋업을 변경하면서 메인 레이스에서 피트레인 스타트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스프린트 슈트아웃에서 폴 포지션을 차지하면서 이번 시즌 세 번째 스프린트 레이스 우승을 달성한 베르스타펜의 페이스는 매우 빨랐고 대부분의 팬들은 베르스타펜이 6번 그리드에서 메인 레이스를 시작하긴 하지만 레이스 초반부터 빠른 속도로 선두로 치고 올라올 거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스타트와 동시에 폴 포지션에서 출발한 샤를보다 좋은 반응 속도를 보인 노리스가 2번 그리드에서 치고 올라오면서 선두로 나섰고 페라리의 레이스 페이스는 맥라렌을 전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베르스타펜은 스타트와 동시에 5번 그리드의 조지 러셀을 추월했지만 해밀턴과 사인즈가 1번 코너에서 자리 싸움을 벌이는 걸 피하려고 바깥으로 크게 돌았고 해밀턴에게 밀려 추월하는 데 실패하면서 5등을 유지했습니다. 3번 그리드에서 출발한 해밀턴의 페이스가 레이스 초반 매우 좋았고 페이스가 올라오지 않는 샤르를 상대로 추월하면서 선두인 노리스와의 거리를 계속해서 줄여나갔습니다. 베르스타펜도 앞선 페라리를 12번째 랩에 모두 추월하면서 3등으로 올라왔고 16번째 랩에 선두권에서 제일 먼저 피트인에 미디엄 타이어로 교체하면서 언더컷 작전을 준비했습니다. 맥라렌과 노리스는 바로 반응하면서 바로 다음 랩에 피트인하면서 하드 타이어로 교체했지만 메르세데스는 해밀턴에게 5바퀴를 더 버틸 수 있는지 물어보면서 타이어 교체 타이밍을 베르스타펜과 노리스와 다르게 가져가면서 오프셋 시키려는 작전을 실행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21번째 랩 11번 코너에서 해밀턴은 크게 락업하면서 피트인할 수밖에 없었고 메르세데스는 원스톱 작전은 불가능하다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페라리는 샤르를 피트인시키지 않으면서 레이스 선두를 유지시켰고 원스톱 작전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샤를이 23번째 랩에 피트인하면서 노리스가 다시 선두로 나섰지만 베르스타펜과의 거리는 7초에서 3초대까지 줄어든 상태였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노리스가 11번 코너에서 락업하면서 무려 1.2초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베르스타펜은 레이스가 절반 지난 시점인 28번째 랩에서 DRS를 이용해 12번 코너에서 노리스를 추월하면서 선두로 나섰습니다. 34번째 랩이 끝나고 이번에는 노리스가 베르스타펜을 상대로 언더컷을 시도하면서 먼저 피트인했고 다시 한번 하드 타이어를 챙겨 나갔지만 베르스타펜과 레드불은 바로 다음 랩에 피트인하면서 똑같이 하드 타이어로 교체했습니다. 노리스는 베르스타펜과의 거리를 1.7초까지 줄이는 데 그칩니다. 노리스와 베르스타펜보다 첫 번째 타이어를 더 오래 끌고 간 해밀턴은 두 번째 타이어 세트도 38번째 랩까지 유지했고 마지막 타이어로 미디엄 타이어를 선택하면서 하드 타이어를 낀 노리스와 베르스타펜을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체커 플래그까지 7바퀴가 남은 상황에서 해밀턴은 노리스를 추월했고 베르스타펜과의 거리는 5.2초였지만 베르스타펜은 레이스 초반부터 이어진 브레이크 문제로 페이스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해밀턴은 마지막 랩이 시작할 무렵 베르스타펜과의 차이를 2초 미만으로 줄였지만 베르스타펜은 침착하게 백마커들을 추월하고 마지막 DRS 존에서 백마커인 알파로메오의 저우 관유에게 DRS를 받으면서 달아날 수 있었고 해밀턴을 2.2초 차이로 따돌리면서 3년 연속 미국 그랑프리 우승에 성공했습니다. 레이스가 끝나고 베르스타펜은 스프린트 레이스가 끝나고 브레이크를 교체했고 레이스 내내 문제가 있다고 느꼈다. 브레이크에 도저히 적응할 수가 없었다.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하고 브레이크의 성능을 믿을 수 없다면 꽤 큰 랩타임을 손해볼 수밖에 없다. 생각보다 어려웠고 내 커리어에서 처음으로 브레이크의 감을 잡을 수 없는 레이스였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크리스천 호너는 브레이크를 관리해야 하는 일이 생기면 이는 바로 타이어 온도 관리의 문제로 이어진다. 정확히 얼마만큼의 페이스를 손해봤는지 모르겠지만 스프린트 레이스에서 보여준 것만큼 압도적인 페이스가 아니었다는 건 확실하다라는 분석을 했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치고 나오면서 전체 레이스 거리의 절반을 선두로 달린 맥라렌의 랜도 노리스는 타이어의 마모 때문에 페이스를 유지할 수 없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레이스가 끝나고 노리스는 우리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오늘은 쉽지 않은 레이스가 될 거라 예상했다. 새로운 타이어를 교체할 때마다 처음 10바퀴의 레이스는 나쁘지 않았지만 그 페이스를 더 오래 유지할 순 없었다. 해밀턴을 상대로 수비하려고 해봤지만 도저히 그립이 남아있지 않았다. 추월하자마자 해밀턴이 치고 나가는 걸 보면 우리의 페이스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알 수 있다라는 소감을 남겼습니다. 한편 이번 그랑프리에서 유일하게 원스톱을 감행한 샤를은 페라리의 계산과 시뮬레이션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레이스가 끝나고 샤를은 레이스 시작과 동시에 원스톱과 투스톱의 페이스가 비슷할 거라 계산했다. 12번째, 13번째 랩이 끝날 무렵 차 상태를 스티어링 휠 디스플레이를 통해 확인했을 때 원스톱이 충분히 가능할 거란 계산이 나왔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투스톱을 한 팀메이트보다 무려 10초나 뒤처졌다. 도저히 뭐가 문제였는지 모르겠다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추가로 이번 주 내내 샤를은 사랑니로 인한 치통으로 고생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레이스 직전 진통제를 통해 어느 정도 고통이 가라앉았지만 다른 앞선 세션들에선 고통이 상당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랑니로 인한 고통은 F1 드라이버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기에 시청자분들 중 아직 사랑니를 발치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최대한 빨리 상담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텍사스, 멕시코, 브라질로 이어지는 트리플 헤더의 첫 번째 그랑프리가 끝난 가운데 남은 2023 F1 시즌은 레드불의 세르히오 페레즈의 홈 그랑프리인 멕시코로 이어집니다. 갑작스런 은퇴 루머에 휘말린 페레즈가 자신의 홈 그랑프리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 자신의 건재함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그리고 기나긴 재활을 끝내고 돌아온 알파타우리의 다니엘 리카르도가 남은 시즌 유종의 미를 거두며 레드불에게 어필할 수 있을지 지켜보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